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맞읍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3일 날 허리케인 라디오 4주년이라 오늘 저 청취자분들께 시가 25,000원짜리 파리바게뜨 협찬으로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출연자들도 다 하나씩 제공받는 안 되죠. 그래서 이따 끝나고 문자 같은 거 넣지 마시라고요. 청취자들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쇼미더뉴스 하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오늘도 뜨거운 국정감사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또 경기도 국정감사 두 번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안에서만 질문해달라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재명 지사가 피감기관장 인사말을 했는데 지난 행안위 국감, 그러니까 월요일 국감에서 이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업무라든지 이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그리고 도정에 대한 감사를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쭉 계속 이어지는 질문 답변은 이제 대장동 관련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오전 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도둑 누가 도둑이냐 이를 놓고 맞붙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감에서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재명 지사가 도둑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증인께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둑 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발끈했습니다.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다.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야, 도둑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도둑이죠. 도둑이죠. 도덕이 아니고. 도둑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재명 후보는 답변 중에 또 천공 수승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 일단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권 미분양률은 수도권에만 35,000호가 됩니다. 이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성남시의 입장은 어찌되었든 저는 지사님께 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기 천공 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 질의하고 이재명 지사 답변을 들었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지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천공 스님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성남시가 이 대장동 관련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할 때 당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성남시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장이 아니고 실제 그때 그랬죠. 그렇죠. 2014년, 집내에서 2015년 집 사라고 그럴 때니까. 네,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성남시가 얼마를 확보하고 이 나머지를 이제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간이 그 돈을 떼면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 2015년에 이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비판인데요. 그러자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천공스승 얘기를 하면서 애들로 또 윤석열 후보를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또 그 다음에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또 신경전을 벌인 게 있는데 요 장면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설계를 공익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네. 하나은행이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의 이제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끼리 네. 붙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두 대선 후보가 맞붙었는데 두 사람 모두 또 범여권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심상정 의원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임대아파트 25% 이거 왜 포기했느냐.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큰 도덕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면 이제 맹공격을 퍼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한 사람이 범인, 죄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부패를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다. 하지만 본인은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부패 설계자와 공익 설계자를 분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전 질의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이쪽 성남이 또 지역구 의원이죠.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간에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으로 또 설전을 벌였는데 자, 이 장면도 들어보겠습니다. 답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자.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네. 자, 지금 아주 첨예하게 붙었는데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요거를 넣자라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이런 건의가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묵살했느냐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자, 이재명 지사의 답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이게 월요일부터 이어져온 논란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추가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초과 이익을 이제 환수하는 조항을 직원이 이제 건의를 했는데 누군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뭐 그 건의를 이것이 이제 삭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삭제한 게 아니라 이런 직원의 건의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답변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게 배임 혐의로 가는 거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이 했던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을 먼저 이제 돈을 떼어 놓고 이 나머지 금액을 이제 민간이 가져가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보고를 받지 않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알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죠. 설계 당시부터 없었다는 거고 이게 삭제 이런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비유를 한 게 저는 기억에 남던데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 계열사 밑에
대리급 되는 직원이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계열사에서 그거를 묵살했다. 그러면 그것이 회장한테까지 보고가 되느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대장동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정상 기자. 네. 오늘 새벽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는데요. 이 48시간 체포 시한을 한 5시간 앞두고 석방을 했습니다. 원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검찰이 지금 충분한 조사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오늘 또 남욱 변호사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전두환의 공과. 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호남 분들 중에도 뭐 전두환이가 정치 잘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어제죠. 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한 4시쯤 나왔어요. 기사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전두환 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온갖 비판이 쏟아지는 또 말실수냐 이런 비판이 당 내외에서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실수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식, 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이건 말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상환 기자, 네네. 정말 그래요? 호남에서는 반발이 세던데요? 광주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뭐 5.18 유족회, 부상자의 구속 부상자회 등등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서 그 5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으로 사과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자체가 그 5월 단체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얘기 나온 건가 봐요, 그 얘기는. 네네. 이 5월 어머니집의 김영미 사무총장도 이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야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아주 격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격합니다. 맹비판이 쏟아졌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냥 사과도 아니고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후보 측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또 대선 주자들도 일제 맹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이 전두환 씨에게 세배를 해서 크게 비판을 받았던 원희룡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후보 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헌법 정신을 망각했다라면서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처럼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넘어서 망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절이 독재 정권인데 정치가 있기는 했냐 좀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고요. 네. 유승민 후보는 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정치가 조직 관리를 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야당 탄압이 극심했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이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년생이니까 20대를 이 전두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네. 회사 생활 시작하고 나서도 몇 년, 7년을 대통령을 했으니까. 네. 보니까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갑장이더라고요. 한 달 저보다 어려 생일이. 네. 12월 달 생일이던데. 이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요거 하나만 묻고 싶어. 80년 5월 달에 네. 서울역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전두환 물러가라고 데모 체류탄에 맞서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때 과연 똑같이 2학년이었을 텐데 어디 있었느냐? 그때 있었는지 한번 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두환 독재는 역사적 사실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인재 기용을 잘했다, 인사를 잘했다. 경제수석 김재희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사를 잘하지 않았냐. 또 본인은 12.12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 해명을 국민 대중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
국민의당에 있던 그 김경진 전 의원이 그럼요. 윤석열 후보 지금 참모로 가 있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것을 건의를 하겠다고 건의를 그랬는데 하겠다. 아직 뭐 윤석열 쪽에서 뭐 사과 그런 얘기는 아직 안 없어요. 나온 거죠? 아직. 네네. 알겠어요. 자, 짧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윤석열은 있었다. 네, 어제 MBC PD수첩이 특종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 이게 조성은 씨 휴대폰에서 나온 건데 지워졌었는데 네. 디지털 포렌식 대단하더라고요. 네, 복구를 했습니다. 그 음성이 그대로 나와. 예? 네. 예. 이 녹취록 내용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작성한 고발장 초안을 조성은 씨에게 주면서 이게 만약 본인이 전달을 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전달했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은 씨가 전달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윤석열 이름을 말했는지는 잠시 뒤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조성은 씨는 윤석열 사건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장모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검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괘씸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기억이 안 난다. 이 김웅 의원 뭐 좀 얘기 나온 거 있어. 어제 육성까지 다 이제 나왔는데 복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본인은 아직도 그 제보자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선준성 보냄으로 예. 돼 있는데 기억이 안 모른다.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자기가 만약에 이 고발장을 전달하게 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시켜서 한 거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은 씨가 대신 좀 이거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대로 얘기한 거 전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신문 기사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